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 중요한 것은요, 이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앞두고 예비 경선 발표를 했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그동안에 이게 정말 거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품이 아니고 진품이었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의 대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도 별도로 또 한번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야말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이용구 본부차관, 서초경찰서에서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이제 사실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서 밝혀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폭행한 기사 블랙박스가 없다. 그리고 이 일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용구의 신분은 그냥 변호사 정도만 알았다. 이것이 당시 폭행 사건이 발생됐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최초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이제 반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적인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중간중간에 중간 보고와 여러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서 보면 서초경찰서에서 이 이용구의 신분, 처음서부터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러한 중요 실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고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축소 은폐 수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용구 차관이 오늘 이 휴가를 내면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 심판 계속 연결될 경우에는 내년 대선에 위태로운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또 큰 원인은 바로 이제 김오수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 김오수도 사실상 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차관이 모두 이 피의자 또는 피고로 돼 있고 또 이 검찰총장도 피의자이고 서울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피의자, 즉 이제 피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법의 최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법 위반 범죄인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 피의자든 피고인든 다 범인들이 대한민국 법무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론의 분노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이 불을 끄는데 이용구가 희생타가 1번 희생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이 물러났는데요. 참 말도 잘해요. 이 진보 좌파들 말 잘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떠나면서 오늘 휴가를 가면서 뭐라 했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새로운 도약, 비약, 새로운 일꾼 6개월이 지나서야 알았습니까? 그렇게 똘똘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감각이 늦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이 변호사까지 하고 이 법무실장이라고 하는 요직까지 깨차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법무차관까지 갔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또 한번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용구 차관 전격 사의 표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은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관해서 극비리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것이 오늘 보도가 됐어요. 최재형 감사원장, 그야말로 이 월성원전 폐기 이거 언제 되느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폐쇄 조치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한테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최재형 원장에 대한 이 수사는 결국 물론 외형적으로는 녹색당, 그 다음에 환경연합 측에서 월성원전 폐쇄가 잘못된 거다. 폐쇄 감사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을 가지고 중앙지검 이성윤이가 다시 이제는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이 최재형이를 이렇게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이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결국은 최재형 감사원장도 야권의 중요한 지금 현재 이 잠룡 자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잠룡의 씨를 말리려고 이 칼자루를 들이댄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이제 검찰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잠룡 1위를 달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김오수가 들어오기 전에 조직 개편을 깨끗이 해주고 또 인사 학살까지 깔끔하게 해서 김오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완견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김오수가
거침없이 말하자면 박범계 하수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조직 개편, 다른 한쪽으로는 인사학살. 이 두 가지 이제 지금 현재 바퀴가 하나씩 둘씩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는 검찰의 반란이 외형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그런 검찰 반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내내 우리가 봐왔던 검찰의 대반란, 이것을 이제는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모멘텀의 전환, 분기점에 와 있다. 이런 것이 오늘 현재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중요한 이 뉴스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 방송에서는요, 중점적으로 이 박범계가 지금 단행하고 있는 인사 개편,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 개편과 관련된 검찰의 내부 이 반발상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에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난리를 칠 때 반기를 들었던 검사들이 실명으로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청주지검 부장검사인 정의도 부장검사입니다. 이 검찰 내부망에 28일 오늘 이 글을 올렸어요.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이 박범계가 얘기하는 검찰 인사의 대원칙은요, 원칙을 기존까지 검찰 인사에서 지켜지고 있던 원칙을 없애는 거예요. 첫째는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오기 전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만 보더라도 이 검찰청법 위반의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법률적 비판, 그리고 정치적인 비판 다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 착수 자체가 이건 불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조남관 대검차장이 지금 권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검찰총장 권한 대응의 의견은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이것도 법적으로 이제 따져야 할 형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고검장 따로 검사장 따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검장이나 하더라도 정권 말을 듣지 않는 고검장들은 좌천시켜서 이 검사장들이 가는, 즉 지검장급이 가는 자리에다가 강등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요,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탄력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이란 말은 고검장도 지검장 자리에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강등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너 나가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정의도 부장검사가 내부망에다가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야 이 변호사인 김종민 전 검찰 출신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람이 먼저다라는 글까지 받을 정도로 이 과거에 신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종민 이 변호사예요. 검찰 출신. 이 김종민 이 변호사마저도 다시 또 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정의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의 비판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검찰 인사위를 소집한 것, 이렇게 검사들이 생각하고 있다. 검찰 인사위에서 실제로 고검장을 고검차장이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한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경위가 뭔지 설명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반발하고 나선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27일 날 인사위가 열리는데 그날 박범계가 뭐라고 했냐면 검찰 인사 적체가 심하다.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23기, 24기 고검장급 대놓고 나가라. 이 용퇴하라. 이런 압박을 했어요. 이 압박은 결국은 말 듣지 않는 본인들의 생각에서 고검장들 정권에 고분고지 않은 사람들 알아서 나가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검장들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남관 권한 대응과 함께 이 한명숙 모해 의증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상은 박범계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찍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보내려고 이 탄력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쫓으면 반발이 많잖아요. 안 내쫓고 스스로 나가게끔 강등시켜서 인사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제 열렸던 검찰 인사에서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밝혔냐면요.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책 등과 관련해서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 시에 대검찰급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에서 탄력적인 인사를 하겠다. 이런 논의를 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책과 관련해서도 이 부장검사, 이 정의도 부장검사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린 걸로 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대검 검사급 검사장들 탄력적 인사한다. 얘기는요, 지금까지는 법무부는 고검 검사장,
그 다음에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 원장에는 고검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검검사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고검 차장검사, 그 다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는 검사장급을 배치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까지의 인사의 관행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탄력적으로 인사하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요. 박범계 지 멋대로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즉, 지 멋대로 인사하겠다는 얘기는 멋있게 얘기하면 박범계가 얘기한 게 뭡니까? 검찰총장 임명할 때 정권 박정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상관성을 봐가면서 하겠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검사는 발탁하고 안 하는 검사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고검장이라 하더라도 낮은 자리에 있는 검사장급으로 보내겠다. 이게 탄력 인사예요. 이걸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수 역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더 망신당하지 말고 먼저 알아서 나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미리 지침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도 부장검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고봉기수의 인사 적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지금 검사장들 사법연수로 따지면 24기에서 28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보인된 지 1년이나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인사 적체가 있다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일선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가 너무 연수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알아서 나가라. 이렇게 되니까 맨 먼저 손을 들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딱 들은 사람이 조상철 서울고검장이에요. 여러분들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진웅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진정된 감찰 그 다음에 고소 사건 이거를 지금 현재 서울고검장이 조상철 고검장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상철 고검장은 독직 폭행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 쪽 손을 들어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털이 바뀐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고검장 중에서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사람 제1호가 사실상 조상철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철은 이 검사장은 오늘 별도의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이제는 때가 됐다. 이 한마디만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어요. 때가 됐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제 망신당하기 전에 내가 나가겠다. 지금 박범계가 하는 인사가 잘못됐다. 반발 사표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검장들의 사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현재 전국에 5명의 고검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5명하고요. 그 다음에 고검장 전국 이 고검장 5하고 대검차장 조남관, 그 다음에 연수원장 이 배성범 이 7명의 고검장 가운데서 맨 먼저 사표를 냈고요. 이 중에 지금 현재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올라갔는데 안 된 조남관, 배성범 이런 사람들도 이어서 사표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수원지검에서 지금 김학의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원 고검의 오인서 이 오인서 고검장도 사표를 낼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범계가 얘기한 대로 이 정권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알아서 자진해서 나가는 그러한 이 비통한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발탁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코드를 맞추는 검사들을 발탁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검사들을 내보내려고 탄력 인사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친정부 이 검사단은 평을 받아온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이런 사람들이 김태훈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징계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재선 서산지청장 그 다음에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인 애완견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승진이 유력시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윤이도 사실상 피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는 법무부에서는 이용구, 그 다음에 2차 검찰에서는 이성윤이가 잘려나간다.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제 영전하는 거죠. 고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은 벗어나지만은. 그래서 중앙지검장 자리에는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심재철에는요 이 추미애하고 딱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맨 앞에 섰던 향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분을 한 애완견이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범계와 고등학교 선후배 동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찰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구 차관 자리에는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구본선 광주 고검장이 간다.
지금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 그 다음에 인사 학살 모두가 추미애한테 배운 솜씨 그대로 가고 있는데 똑같은 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이제 정의도 부장검사의 말하자면 반발. 이번에는 김종민 변호사. 그래서 본인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요. 2013년도 8월 14일 날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주었던 김종민 검사님께 사람이 먼저다. 2014년 8월 14일 문재인 드림 이런 글까지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 박범계 인사와 관련해서는 문정권의 양아치 같은 인사다. 그래서 군사 독재보다도 더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장 직급을 폐지하면 극단적으로 고검장이나 검사장을 평검사 보직으로 인사 발령 내버릴 수도 있다. 검사장급 보직의 탄력적 인사라고 하지만 정권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더욱 강력하게 틀어치겠다는 정치적 노림수다. 이런 방식으로 정권이 검찰 인사를 주르면 누가 감히 정권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정권 비리 수사검사와 검사장은 곧바로 아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엄두를 못 댔던 방식이고 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 많은 뛰어난 검사들을 쫓아내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수석이 이러한 이 강등 인사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노하우를 100% 발휘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문재인 정권 양아치들이 군사 정권보다도 더한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렇게 강력히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사표를 낼 사람은 바로 이성윤 하나로 족하다. 다른 검사장들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버텨라.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참 이번 인사와 관련된 후폭풍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조국이 다시 또 살아났어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지금 6월 1일부로 출간합니다.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그래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자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친문 강성들, 친문파들에서는요. 이 책 구매 인증 사슬을 올려갖고 책 팔아주기에 지금 나섰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자 내용을 보니까 말이요. 기가 막히게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윤석열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가족 인질 수사를 했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조국 재판, 그다음에 정경심 재판, 정경심 1심은 끝났잖아요. 법정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유죄로 판결됐잖아요. 조국도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국 대판장이 누굽니까? 김미리 부장판사였잖아요. 그래서 딱 이 김미리 부장판사 같은 진보 좌파 판사예요. 이 김미리 판사가 제대로 심판을 같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조국은 그렇지만은 검찰의 공소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틀림없이 유죄 판결 받는 것이 명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책자를 통해서 항변을 하고 있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이중인격자 그리고 위선자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과 관련해서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다. 아니 본인이 범한 범죄가 살아있는 권력이 범한 범죄가 아니고 무슨 범죄입니까?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의 혐의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것은 법원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권력형 비리가 확인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 인턴 체험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사과를 했고 이 부모 찬스 비판 감사한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딸에게는 미안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책자에까지 이 책자는 전 국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딸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양식이 있는 부모인지 이거 딸 2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딸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휘했던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 가족 인질극, 초미세먼지 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 수사, 정치 수사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정교수동 판결문에 나온 유죄 범죄 사실과 이성윤 공소장에 나온 보장관 관여 사실을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또 다른 사람 같다. 극렬 지지층 말고는 속을 사람도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성윤 공소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국이 김학의 불법 출금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문서로 읽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행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던 것이다. 즉 본인이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그 이후 시작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반기부터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의 착수가 곧 정치 행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촛불 시민의 경각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 얘기는 이제 촛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총장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 거기에 말하자면 찬물을 껴안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뻔뻔스러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국의 정말 이 비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람을 설정해서 들어주시고 또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